결혼식 예약금 2천만 원을 냈습니다. 청첩장 500장을 돌렸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맞췄어요. 신혼집 계약금까지 넣었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3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장면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흥업소였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죠. 그녀의 형부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식사 자리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요. 결혼식까지 딱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우입니다. 32살이에요. IT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모았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십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습니다. 스스로 일궈낸 삶이었죠. 예비 신부 박지혜는 29살입니다. 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했어요. 얼굴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제가 끌린 건 그녀의 단정함이었습니다. 항상 정갈한 옷차림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늦게 돌아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았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언니 박지연은 35살이에요. 큰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능력 있고 당찬 성격이었죠. 형부 최재우는 37살입니다. 건설 회사 현장 소장이에요. 결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지혜는 언니 부부와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언니랑 외출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자매가 친하다는 게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친구 소개였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웃음도 많았죠.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녀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교제 6개월쯤 됐을 때 부모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지혜 부모님은 강남의 작은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제 집안과는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지혜 어머니는 제 성실함을 좋게 보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순조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프러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였어요. 그녀는 울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양가 상견례도 잘 끝났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5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자주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누구냐고 물으면 언니라고 했습니다. 매번 언니였어요. 주말에도 언니와 만난다고 했죠. 형부도 함께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친한가 보다 싶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받지 않더군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그제야 받았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죠. 언니 집이라고 했습니다. 배경소리가 시끄러웠어요. 뭔가 음악 같은 게 들렸습니다. 언니 집이 시끄럽네 그렇게 물었죠. 아, TV 소리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혜가 또 언니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형부도 온대요. 셋이 저녁 먹는다고 했죠.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군요. 아, 오늘은 언니가 고민 상담 좀 하고 싶대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장소는 강남 쪽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넘어갔습니다. 부장님이 정한 곳이었어요. 룸 형태의 술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폭도가 길었어요. 빨간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주가 나오고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폭도를 걸어가는데 옆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었습니다.
여자는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바로 오늘 아침 지혜가 입고 나간 옷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최재훈, 지혜의 형부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남자 2명, 여자 1명 더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편해 보였어요. 낯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집에서 고민 상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형부랑 둘이 있는 겁니까? 문이 더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어요. 왜 거기 있었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했어요. 지혜에게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집 왜? 짧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술집에 있었어요. 형부랑 함께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 뭘 숨기는 겁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혜의 웃는 얼굴, 형부의 편한 표정, 자연스러운 분위기.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투였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점심때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지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제 어디 있었어? 물었습니다. 말했잖아, 언니 집.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언니 집이었어? 다시 물었습니다. 응, 왜 자꾸 물어?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나 어제 강남에서 회식했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2차 갔어. 어떤 술집이었는데? 지혜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거기서 너 봤어. 형부랑 같이 있더라. 말하는 순간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든 채로 굳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뭔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어요. 다른 사람이었을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입고 나간 회색 니트 입고 있었어. 형부도 분명히 봤고.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 있었어? 왜 거짓말했어?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들렸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미안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설명해 줄래? 말했습니다. 왜 그런 곳에 형부랑 있었는지.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 언니도 같이 가기로 했었어.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형부 혼자 가기 그래서 내가 같이 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야? 물었습니다. 지혜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이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몇 번이나 갔어? 물었습니다. 지혜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5번인가 6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몰라. 형부가 스트레스 풀려고 가끔 가는 곳인데 혼자 가면 심심하대. 그래서 내가 몇 번 따라간 거야. 형부가 부탁했다는 거야. 확인했습니다.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거야.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물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말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오해가 아니야.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게 문제야. 나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형부랑 유흥업소를 다닌 게 문제라고. 유흥업소 아니야.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냥 룸 있는 술집이야. 아무것도 안 해.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말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형부랑 밤늦게 술 마시러 다니는 게 정상이야. 게다가 나한텐 거짓말까지 하고. 지혜는 울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한테 숨긴 게 또 뭐가 있어? 물었습니다. 없어. 정말 없어.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것뿐이야. 진짜야.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거짓말을 들었으니까요. 형부는 뭐래? 물었습니다. 형부도 미안해하고 있어. 지혜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말래. 오해할까봐. 웃겼습니다. 오해할 만한 짓을 해놓고 오해하지 말라니요.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지혜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뿌리쳤습니다. 연락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퇴근 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강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모두 지혜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연락해줘. 읽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개팅 추천해줬던 친구예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 지혜 평소에 어떤 애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말했어요.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애지. 착하고. 근데 왜? 혹시 이상한 소문 들은 거 없어? 물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뭔데? 반문했어요. 남자 관계라던가. 그런 거. 친구가 웃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오히려 조용한 스타일이야. 알겠어. 고맙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읽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생각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민우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지혜 때문에 연락했어요. 뭔 일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말했습니다. 지혜랑 형부님이 유흥업소를 다녔다는데 사실인가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계셨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남편한테 따졌죠.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했습니다. 지혜는 곧 결혼할 사람인데 형부님은 결혼한 사람이고요.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화났어요. 많이. 그런데 말이에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원래 그런데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푼다고. 저도 몇 번 싸웠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혜까지 데리고 다닐 줄은 몰랐죠. 그게 이유가 돼요? 물었습니다. 이유는 아니죠. 지연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 지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거예요. 오빠가 심심하다고 하니까 동생으로서 따라간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형부랑 그런데 다니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저한텐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건 미안해요. 지연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철없었던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다시 믿어요? 결혼까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민우 씨. 지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다 해놨잖아요. 예약금도 다 내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돌렸고 지금 취소하면 양쪽 집안 다 피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지혜 한 번만 만나봐요. 얘기 제대로 나눠보고 결정하세요. 제발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네.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 애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제일 큰 문제야. 형부랑 술집 간 것보다도.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생각엔. 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지금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구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해. 평생 그 일이 가시처럼 남을 거야.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아들. 돈은 다시 벌면 돼. 체면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맞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다음날 지혜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였어요. 지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대로 못 잤나 봅니다. 민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아. 하지만 나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 그냥 형부가 불쌍해 보여서. 언니가 바빠서 형부가 늘 혼자 있거든. 그래서 동생으로서 같이 가준 거야. 그게 변명이 돼. 물었습니다. 약혼한 사람 몰래 형부랑 술집 다니는 게. 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했습니다. 형부가 심심해한다고. 같이 가줘도 되겠냐고. 그럼 내가 같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게 제일 문제야. 알아.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번 배신당했는걸. 어떻게 다시 믿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혜가 물었습니다. 뭘 하면 다시 믿어줄 수 있어?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모르겠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지혜가 제 팔을 잡았어요. 결혼식 어떻게 해? 3주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팔을 빼냈습니다.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았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얘기했어요.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어요.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아. 실제로 바람 핀 것도 아니고. 형부랑 술 마신 거잖아. 좀 경솔했지만 용서할 만하지 않나. 다른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약혼한 사이에 그런 짓을 해. 거짓말까지 했고. 나 같으면 절대 못 넘어가. 평생 가시처럼 남을 거야. 결혼하지 마.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제가 결정해야 했어요. 회사 선배에게도 물어봤습니다. 50대 기혼 남성이었어요. 결혼 25년 차였죠. 선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결혼은 용서의 연속이야. 살다 보면 서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말이야.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신뢰가 깨지면 힘들어. 특히 거짓말은 더 그래.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 내가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 있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열흘 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였어요. 식당에서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겁더군요. 지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번 일은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사위도 말입니다. 지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혜도 어려서 판단이 흐렸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아들이 마음을 못 정한 상태예요. 아들 뜻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사돈 어른, 지혜 아버지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도 날리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지금 취소하면 양가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체면보다 아이들 인생이 먼저 아닙니까?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민우 씨, 지혜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철이 없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송구스럽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지혜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식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결정 못하면 언제 결정합니까?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지혜 부모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내 마음대로 해. 부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 아빠는 지지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철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너 정말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 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형부 최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우 씨.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 잘못이 컸으니까요.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지혜를 그런데 데리고 다닌 게 잘못이었어요. 알고 계셨으면 왜 그러셨어요? 물었습니다. 지혜는 곧 결혼할 사람인데, 제가 처남이 될 사람인데, 형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데 자주 가요. 스트레스 풀려고. 마누라는 싫어하지만 제가 못 끊었어요.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지혜한테 부탁했죠. 동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생이라도 약혼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허락받았어야죠. 맞아요.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우 씨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아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부님, 말했어요. 형부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혼자가 처형이랑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걸 알게 됐는데. 형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신뢰가 깨진 거니까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제 양심상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 결정을 바꾸려는 건 아니에요. 민우 씨가 결혼 안 한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형부의 솔직함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결혼식 닷새 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고민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혜를 보면 그날 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그 이미지를 안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나 봅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어디서 볼까?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샜나 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불렀습니다. 응.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미안해. 말했습니다.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빌어야 해. 무릎 꿇어야 해. 그런 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너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지, 너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그게 확신이 안 서. 민우야.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알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안 돼.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너를 의심하면서 살 것 같아.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불행이야. 지혜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조용히 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정말 안 돼.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줘. 제발.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이미 결정했어. 예식장은 어떻게? 지혜가 물었습니다. 하객들은 청첩장 다 돌렸는데, 예약금도 다 냈는데, 그건 내가 책임지게. 말했습니다. 취소 연락도 내가 할게. 예약금 날아가는 것도 감수할게. 미안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어떡하고. 우리 집안 창피해서 어떡해. 그것도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불렀어요. 응.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믿어줄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진심이야.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양가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겠다고요. 제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잘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부모님은 화를 내셨어요. 당연했습니다. 예식장에 연락했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800만 원이었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바로 송금했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취소한다고요. 다들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친구들은 이해해줬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왜 결혼을 취소했냐고. 신부가 문제가 있었냐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어야 할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한강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후회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답했어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잘못된 결혼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고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회복됐어요.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우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잘 지내. 내 결정을 이해해. 나도 내 잘못을 인정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웠어. 답장했습니다. 너도 행복해. 진심으로 바래.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팀장 자리였습니다. 고민 끝에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니?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친구의 회사 동료였어요. 이름은 김서연, 31살이었습니다. 약사였죠. 대화가 잘 통했어요. 편안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커피를 마셨어요. 2번, 3번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했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에게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파혼한 일을요. 서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저는 결혼했어요.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전 약혼자 생각 안 나요? 가끔 생각나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을 못 만났을 테니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잘 만났네요. 우리.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름은 준서입니다. 오래돌이 지났죠. 매일 웃고 있어요.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지혜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불행했을 겁니다. 매일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았겠죠. 서로에게 상처만 줬을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존중이 필요하죠. 솔직함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오래갈 수 없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선택을 했어요. 예약금 800만 원을 날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해요. 이미 투자한 게 많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이유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용기 내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용기 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돈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의 가족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선택을 앞둔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